안녕하세요. 이노경 경찰학 유튜브 11번 영상입니다. 교재는 21페이지인데 이번 시간에는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 후 기준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 후 기준,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경찰 활동이 어떤 일관성 없이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집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국가와 국민이 사회계약을 맺었다면 어떤 경찰활동의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그 기준이 크게 5가지 정도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안 서비스는 공공재다. 따라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제공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재는 뭡니까? 누구든지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껏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공원, 도로, 그렇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립도서관, 이런 다 공공재죠. 이런 건 돈 안 내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안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112 신고를 했다. 그러면 경찰관이 신고한 사람 전화번호 목소리 듣고, 목소리가 이쁘면 출동하고, 이쁘면 출동하지, 안 이쁘면 출동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는 신고한 사람한테 누구나 공정하게 출동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경찰의 업무가 아닌 걸로 신고하는 건 곤란하겠죠. 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경찰이 출동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한 서비스,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 있는데 공정한 접근이 보장 안 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관이 친인척이 사는 거리만 집중적으로 순찰해 준다. 모르는 사람 거리는 순찰 안 해주고, 그러면 공정하지 못한 거죠. 친구나 동료라는 이유로 교통단속을 안 한다, 봐준다. 음주단속 안 하고 봐준다. 이것도 공정하지 못한 거죠. 달동네는 대충 순찰하고 부자 동네는 친절하게 웃으며 순찰한다. 아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서울 같은 데 있었다 하더라고. 저는 말만 들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의 부잣집 동네는 순찰함을 달아가 거긴 순찰 많이 돌아주고, 가난한 달동네 산동네는 힘드니까 순찰 안 돌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얘긴데, 그때 경찰은 잘못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건 공정 서비스 제공에 위배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정이 뭡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공정하게 평등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법률 적용할 때도 내한테는 똑같은 법인데 내한테는 유리하게 해석하고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해석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죠. 나에게도 남에게도 공정한 똑같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그게 공정이죠. 자, 공정한 접근의 보장. 두 번째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입니다. 자, 과도한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감정이입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무관심한 태도, 냉소주의도 금물입니다. 과다한 개입을 빚이 받은 짓을 한다고 그랬죠? 지나치게 자기 감정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볼까요? 과거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는 김 경장은 경찰이 된 후에는 경찰도보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해요. 욕도 하고 개새끼 하고 말이 도둑놈 새끼 하고 막 쫓펠락하고 때리고. 왜 안 되는 거죠?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경험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하면서 자란 어떤 김 경장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전부 다 아버지가 있더라. 아버지가 폭력 행사를 많이 본 거야. 그래 가정폭력 신고만 들으면은 남자가 잘못했다 보고 무조건 여자들한테 유리하게 처리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감정이입이에요. 지나친 감정이입이에요. 학교폭력이 당한 경험이 돼가지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돼가지고 학교폭력 가해자만 잡아가지고 이게 말이야 선단보다는 처벌 위주로 하려고 덤벼든다. 그런 의도로 학교 전담 경찰이 되고 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해도 안 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해서 안 되고 민사관계에 개입해서 안 되죠. 지나치게 감정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냉소주의로 알아서 해. 층간소음이 있는데 야, 그 민사관계잖아. 너희들 알아서 해. 지나치게 무관심해도 안 돼요.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일이죠. 법을 집행한다, 경찰 활동을 한다, 이거는 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폭주족이 있습니다. 폭주족, 여름 되면 시끄러 죽어요. 부산에 달맞이 같은 데 가면 달맞이 사는 사람들 폭주족 때문에 오르막에 올라갈 때 오토바이 소리 시끄럽잖아요. 저도 그때 차에 소음기 개조해가지고 왱 하면은
그 차 진짜 때려 부수고 싶어요. 정말 시끄럽더라고. 사람을 신경질나게 만들어요. 그 운전하는 사람은 좋은지 몰라도 오토바이 차량, 폭주 오토바이, 폭주 차량 정말 성가시하고 시끄럽게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귀찮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 그래서 이 폭주족을 단속하면서 폭주력이 잘 안 서니까 경찰을 막 조롱하지 도망가니까 과도하게 추격해가지고 운전자가 전봇대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거는 폭주적 행위는 사실은 도로교통부상의 공동 위험행위 정도 불과해요. 뭐 아주 심하게 처벌할 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개조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심각한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추격할 필요는 없어요.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예를 들면 도망가다가 전시에 부딪혀가지고 또는 다른 자동차에 부딪혀 죽었다. 그러면 경찰관이 생명보호에 실패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도범이 도주하고 있다. 등을 보이고 도주하는데 권총을 발사해서 죽게 했다. 이것도 과다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범이 칼을 들고 경찰을 대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뭐 가스총을 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총을 쏴가 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 도망가는 절도범에 대해서 총을 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은행 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있다면 자, 어린이를 구하는 게 급하죠. 이럴 때는 주변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좀 초래되더라도 은행 강도를 뭐 검거하든지 아니면 진압하든지 특공 들러가지고 체포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저기에서 잡아야 되겠죠. 저기에서 예를 들면 다리를 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은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경찰의 임무입니다. 마구 법을 집행한다 해서 마구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공공의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는 방향에서 경찰을 통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경찰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도둑을 맞았다고 치면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길 가다 도둑놈을 잡았어요. 그러면 며칠 전에 잃어버린 물건의 도둑놈인데 그놈을 잡아대가지고 그놈을 패가지고 물건을 두들펴가지고 금마집에 가지고 직접 물건을 회수하면 안 됩니다. 자력구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둑 만진 물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범인을 발견했을 때는 여러분이 현행범을 체포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물건을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에 자구행위에 해당될 정도가 되면 좋은데 그 정도 안 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여러분 물건을 대신 찾아야 됩니다.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뜻이죠. 경찰관 발동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흉기를 든 조폭이 서로 막 도심지에서 2, 30명 난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이 한 2, 3명 출동했다. 그런데 경찰관이 무서워가지고 수수방관했다. 그러면 시민이 불안감이 가중되잖아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경찰관이 위험의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범인을 조폭을 잡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의 신뢰잖아요. 그 다음에 강제를 행사할 때는 최소한만 행사할 것이라는 어떤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체류탄 물대포로 불법 집회 시위자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쏠 수는 있지만 물대포를 직살해가지고 백랑기 사건처럼 죽게 한다. 그건 다소 과도한 공권 행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권 행사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있으면 안 된다. 비례 원칙에 맡겨서야 된다. 그 다음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뇌물을 받고 뭐 어떤 범죄를 봐준다. 그건 안 되죠.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교통경찰관들이 그 교통단속 고속도로 교통단속 하면서 스티커에 운전면허증 5,000 넣어주면은 교통법기관 항상 그냥 보내주고 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없죠. 유흥업소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누설했다. 단속 정보를 누설해주거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봐주려고 했다. 이 버닝썬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돈을 주니까 공권력 행사 안 하는 거죠. 우리 영화 같은 가끔 나오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것은 좀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표현도 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공공의 신뢰와 관계된 거예요.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찰 활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항상 협동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어떤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아주 중요한 범인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잡으면 위험합니다.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동료하고 공조해서 잡아야 돼요. 그게 공조수사예요. 그래서 공명심에서 자기 혼자 잡으려다 놓쳤다. 그러면 이건 경찰 활동의 기본 어떤 방침에 벗어난 겁니다. 공조사 의식이 없는 거죠. 협동정신이 없는 거죠. 팀워크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찰 활동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공정한 접근이 보장돼야 되죠. 누구나 신고하면 공평하게 신고 출동해줘야 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제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과도의 개입해도 안 되죠.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줘야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그 다음에 공공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방향으로 경찰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또는 경찰 활동하기 위해서 공조해야 된다. 내부 동료들하고 공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는 외부 기관하고 공조를 잘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5가지 경찰 활동의 어떤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입니다.